안녕하세요. 오늘 비전과 가치를 맡은 ABO 김영진입니다. 오늘 여기 이거 프로젝터 바꿔주셔갖고 되게 뚜렷하죠? 밝죠? 그래서 너무 좋으시죠? 제 속은 지금 시커멓게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하라고 이렇게 바꿔주셨으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아까 소개해주신 저희 친누나한테 처음 소개받았고요. 이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엄마가 딸한테 제일 먼저 전달하고요. 딸이 엄마한테 전달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나 지인들한테 먼저 소개를 하거든요. 그게 뭐 이용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사업을 먼저 해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 좋고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 친한 사람들,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초대되신 거다. 이런 것만 기억하신다면 제 강의가 조금 더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강의는 조금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아메이, 즐거운 아메이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죠? 제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지금 눈빛이 뜨거워서 아이스 브레이크 개념으로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소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부간의 소통, 또 자녀와의 소통, 또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소통이 안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런데 이 상처는요 보통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막 상처를 받고 뭐 이러신 분들은 없고요. 뭐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 또 자녀가 상처를 주고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상처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들과의 소통은 잘 되시는 편인가요? 보통 엄마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어떡하죠? 엄마 배고파, 엄마 더워, 엄마 추워, 엄마 밥 줘, 엄마 팬티 어딨어, 양말 어딨어. 뭐 엄마랑은 소통이 잘 되는데 아버지들은요 소통이 잘 안 돼요. 더우면 어떻게 하죠? 아빠 엄마 어딨어. 추우면 어떻게 하죠? 아빠 엄마 어딨어. 네, 이게 보통 일상이라고 해요. 배고파도 아빠 엄마 어딨어. 네, 정말 힘들고 막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 어딨어. 네, 이게 아버지들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고요. 부부간의 소통, 여기서 혹시 결혼 5년차 이상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린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그러신 분은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 네.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정 기간 부부가 이렇게 일정 기간 살다 보면 물론 사랑도 있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이제 받아들이고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사랑을 승화시켜서 파트너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남녀는 원래 좀 많이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 좀 냄비에 삶아줘.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를 세로로 잘랐어야지 왜 가로로 잘랐냐고 하는데,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맥락이 저기 10개 있으니까 5개만 잘라서 넣으라는 얘기겠죠. 네, 그죠? 모르면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편, 만두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내가 저기 고구마랑 감자 찌고 있는데 그 위에 올려놔. 그랬더니 오 주여. 네. 저기 이거 모르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냄비 열고 넣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남편이 몰라서 이랬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좀 이렇게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배추 반만 잘라놔줘. 그랬더니 배추를 이렇게 잘랐는데, 사실 이거는 남성분들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배추를 가로로 자르지 않고 세로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모르면 이럴 수 있다. AI도 개발이 아직 덜 됐을 때 쌀국수에 고수 넣어달라고 했더니 진짜 고수를 넣었다. 네. 제가 잠깐 재밌으라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도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의 소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좀 아메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메이도 이 아메이 사업 자체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이고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사업이고 파트너십, 함께 할 때 더 강한 힘을 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처음에 저희 누나가 이런 모습으로 저한테 아메이를 알렸어요. 저희 누나가 먼저 아메이를 먼저 해보고요. 그 아메이가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형진아 좋은 사업인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입은 열고요 귀는 닫았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아니 너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어만 봤으면 좋겠어.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 말조차도 저는 듣지를 않았어요. 아예 소통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기간이 4년을 제가 반대를 했었고요. 그렇게 계속 반대하면서 정말 심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까지 싸워갖고 우리 김효은 스폰서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까지 했어요. 왜냐면 남매한테 괜히 아메이를 전달을 해줘서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고까지 했었고 저희 누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아메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메이 암자도 꺼내지 말라고 제가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진짜 그냥 내가 암에 암자도 꺼내지 마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미안했었고 저희 누나가 이제 암에 딱 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자력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암에 딱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스케줄을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8시간이 넘는 수술을 할 거고 또 8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할 거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미안했었던 게 저희 누나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비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좀비를 저는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좀비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행 아시죠? 좀비 영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유가 나오니까 저희 누나가 공유가 부산행 그러니까 부산으로 여행 가는 영화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잠깐 봤어요. 그런데 잠깐 봤는데 한 6개월이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좀 고통받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자꾸 떠오른대요. 그 정도로 겁이 많은 누나인데 이 8시간이 넘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사실 굉장히 미안했어요. 가족이라도 그냥 아프겠다, 무섭겠다, 뭐 힘들겠다 이 정도는 공감해 줄 수 있는데 그 당사자만이 겪을 수 있는 세세한 감정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 멀쩡하게 담대하게 있어서 누나는 왜 울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한 게 싱크대 밑에서 저녁에 다 재우고 많이 울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었던 생각이 기억이 있고 그렇게 원자력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누나가 이제 수술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코로나 시기라 직장이 좀 어려워지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누나 이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날 제가 딱 갔을 때 이미 수술이 8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있는 누나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너덜너덜해진 느낌? 그래서 제가 순간 막 울컥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이제 저도 짐을 싸갖고 와서 짐을 풀고 누나랑 있는데 그 안병동이잖아요. 거기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그 공기 자체가 그냥 무거워요. 그리고 그때가 11월 말 12월 초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초겨울이었잖아요. 굉장히 막 마음이 춥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럴 때 누나가 저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는 형진아 네가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웃으시는데 저는 그때 울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누나가 아메이를 얘기를 해? 아메이가 도대체 뭔데 왜 이 상황에서 아메이 얘기를 하지? 저는 그때 되게 감동해서 내가 이거를 알아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나 걱정하지 마. 누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알아볼게. 저는 그때 좀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메이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그 회복 기간이 보름이었어요. 딱 보름 기간 동안 회복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진하게 아메이를 접하게 됩니다. 안병동 복도에 이렇게 길게 쫙 있는데요. 거기 바닥에 30, 60, 90, 100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회복이 빠르다고 운동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거 들고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누나가
그때 당시에 뭐 하루에 뭐 한 바퀴 돌기 힘든데 막 5바퀴씩 돌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빨리 회복해서 보란 듯이 아메이를 해서 홈미팅도 하고 성공할 거야. 그리고 파트너 스폰서님들한테 너무 고마워. 내가 보답하는 길은 빨리 회복하는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이때 정말 그 암에 처음에 걸렸을 때 그 건강의 주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동생이어서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마다 얘기가 달라요. 담당 교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선생님하고 얘기가 달라요. 이분은 해도 된다 그러고 이분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뭘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공부를 해서 건강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져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건강 서적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봤고 거기에서 뉴트리다이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요. 입원할 때 뉴트리다이트를 잔뜩 사갖고 왔어요. 단백질하고 쉐이크. 그리고 밥 먹기도 힘든데 빠지지 않고 그거는 이 약물고 먹었었던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나요. 저한테 껐딱 하면은 야 단백질 좀 타줄래? 뭐 이렇게 계속 그걸로 버텼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복을 빨리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누나가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 부자들한테 있는 스리리치를 보게 됩니다. 머니리치. 저희 누나가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수술을 했던 거죠. 거기에 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둬서 누나 병간호를 하면서 저는 수입이 없었는데 저희 누나는 그동안 만들어놨던 네트워크로 인해서 적지 않은 돈이 매달 14일날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거 뭐지? 나도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제가 직접 경험 같은 간접 경험을 제가 직접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고 타임리치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나가 팔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해줬어요. 주문을 이렇게 해주면 1시간도 금방 끝나죠. 1시간도 안 걸리게 금방 끝나는데 이렇게 주문을 딱 하고 났더니 누나는 이제 일이 끝났어 이러면서 물론 더 일을 해야겠지만 누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치료야. 그래서 나의 시간을 치료에 집중하려고 해. 이렇게 시간을 내가 경영할 수가 있어.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직장인분들 출근할 때 출근하고 밥 먹는 시간에 딱 밥을 먹어야 되고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하잖아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시간을 경영한다는 게 너무 멋져 보였었고요. 그리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프렌드리치. 정말 그 안에 있으면서 회사에 대한 고마움, 또 회사가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에 대한 고마움, 또 형제 파트너 리더민들, 또 파트너들 매일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반찬도 갖다주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줬거든요. 정말 아메이는 다르구나. 저는 이런 것을 진하게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15일간의 회복 기간을 거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항암 치료가 1차부터 8차까지 시작되는데요. 텀이 3주예요. 왜냐하면 항암 주사를 맞으면 그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바이러스 세균들을 죽이지만 좋은 것들도 다 죽이기 때문에 몸의 수치가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열이 고온이 발생이 되면 바로 119 타고 달려와야 된다고. 비상사태라고. 왜냐하면 면역력이든지 모든 수치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바로 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1차를 맞고 3주까지 기다리면 몸이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면 검사를 해보고 수치가 괜찮으면 다시 2차를 맞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수치가 안 올라오면요 2차 항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단 한 번도 딜레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뉴트리라이트를 계속 섭취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회복이 빨랐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딜레이 된 적이 없이 8차까지 했었고요. 그때 이제 간호사가 이제 수치를 잴 때 이제 독극물을 넣는 거니까 간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얼굴이 시커매져요. 누가 봐도 이 사람 그냥 암 환자구나 느낄 정도로 이렇게 피폐해지는데 저희 누나가 낯색이 너무 좋고 너무 멀쩡한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수치를 쟀는데 수치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 수치가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든 뉴트리라이트의
씨앗에서부터 완제품을 먹어서 이렇게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말을 못하고 간호사 선생님 이제 눈빛만 보면서 텔레파시만 유치라이 때문에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4차부터는요 주사를 맞으면 계단도 잘 못 걸어요.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희 누나는 물론 맞았을 당시에는 한두 시간 정도는 힘들어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멀쩡히 일어나서 막 저랑 막 쇼핑도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제가 뉴트리아이트의 강력한 힘을 거기서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지금도 막 진짜 한 주먹씩 먹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주먹씩 먹으면서 저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뉴트리라이트를 진하게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누나는 집에 이제 주사를 맞고 오면 집에서 쉬는 거죠. 그 다음 2차, 3차 지낼 동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아메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미팅장에 와서 참석하게 됐고요. 또 음원도 듣기 시작했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고, 제품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9개월, 8월 달까지의 아메이가 전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아메이가 좋다 보니까 주변에 막 알리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넘어갔었네요.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 혹시 아메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왔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아메이를 한다고 알리고 회원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아메이를 한다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아메이 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아메이를 싫어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사촌형이 아메이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 사촌형이 집안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촌형이고 서울대 나왔고 대기업 다니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아메이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촌형의 형수, 그 와이프, 형수도 공기업에 다니는데 갑자기 같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메이 둘이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원래는 잘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제 친구가 안 좋게 본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가 떡볶이 장사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떡볶이 장사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진아, 그 친구 이름이 헌진이에요. 저는 형진이고. 헌진아, 너가 떡볶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떡볶이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벌고 망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떡볶이 장사가 망했다고 해서 떡볶이 장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 아메이도 마찬가지야. 이거 아메이로 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안 됐다고 해서 아메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네 사촌형하고 형수 바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굉장히 똑똑하대요. 형수도 굉장히 똑똑하대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아메이를 하게 된 그 포인트, 어떤 비전을 받길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메이에 열정을 쏟아부었을까? 그 포인트가 궁금하지 않아? 나는 그 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했더니 친구가 수긍을 하고 저한테 회원가입도 해주고요. 엘리사백도 사주고 지금은 응원을 해주는 친구로 됐습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가 이제 남자 사업자잖아요. 처음에 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막 저 이렇게 만나면 뭐 돈은 좀 벌어요. 밥벌이는 하세요. 뭐 결혼은 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초창기에는 결혼했냐, 제가 막 돈을 버냐, 결혼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쑥스러워서 막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신이 붙으니까요. 이제는 뭐 결혼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저기 치약하고 퐁퐁 팔아서 장가 가야 되니까요.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었고요. 또 남자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미팅장에 오면 대부분의 여성 리더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여성 리더님들 수백 명씩을 보게 되면 막 H라인 스커트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옷 입는 것도.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갸가 갸야. 그냥 거의 다 똑같아요.
내가 이분을 저희 팀 선한 리더 팀 분인지 아니면 여기 미팅장에서 본 건지 아니면 뭐 새마을연설에 봤는지 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기 건대 입구에 있는 이 매장에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이쁜 옷을 입은 분이 저한테 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누구지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댁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좀 멀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분 내가 미팅장에서 봤나 보다 그래갖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실 정도로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잘 되실 거라고 고 다이아몬드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차 한잔 먹고 이렇게 이제 제품 사러 딱 갔더니 캐셔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건대에 있는 그 팀장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자주 봤으니까 이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저는 누군지 몰라갖고 고 다이아몬드 막 이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이제 5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선택을 잘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공간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이고요. 누가 아메이를 했으면, 아메이를 하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 아까 이지희도님이 아메이에서 무슨 비전을 보셨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나이들 들고 해서 이제 포기했던 덮어놨던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 덮어놨던 꿈들이 있는데 아메이를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다시 열어서 목표로 했던 꿈이 있거든요. 꿈은 뭔가 좀 원대하고 크죠. 좀 거리가 먼 느낌이 있다면 목표는 그래도 좀 더 가깝고 구체적이고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꿈과 목표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간극이 줄어든 느낌. 그래서 제가 꿈꿨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메를 통해서 목표하는 삶이 됐습니다. 한강이 보여야 되고요. 이렇게 큰 통창에 커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라이드와 청정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간지죠, 이게 간지죠. 네, 이거 라이드는 타면 안 돼요. 관상용이에요. 힘드니까. 이렇게 딱 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로 잠을 깨우고 있는데 뒤에서는 하얀색 페르시안 고양이가 싹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삶을 꿈꿨는데요.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설명하자면 그 아메이를 선택해서 아메이의 카탈로그가 초이스잖아요. 내가 선택한 아메이의 초이스를 열었더니 나의 삶이 펼쳐지더라.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겁니다. 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 왜 알아보고 있는지, 뭐 이게 Y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자는 그냥 무조건 강하구나. 대단하신 여성 리더님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의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싶어, 우리 아이의 비빌 언덕이 되고 싶어,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꿈을 펼치고 싶어, 뭐 효도하고 싶어, 많은 얘기를 하시는 여성분들을 봤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어렸을 때 7살 초등학교 1학년 이때의 기억이 저는 생생하게 나요. 내가 엄마한테 사달라는 막 뭘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주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그 눈빛과 그 장면과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도 다 기억해요. 우리 집이 가난해 이런 거는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Y가 있어서 이 아메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수입과 지출 곡선 많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수입은 20대 후반 정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60대 이후 은퇴하면 줄어들게 돼 있고 그에 반면에 지출은 계속되죠. 그러면서 이 간극, 색깔친 부분의 간극에 대한 이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이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난은요, 과거에는 어떤 못 먹고 못 입는 게 가난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선택권이 없는 삶, 기회가 없는 삶, 이런 게 가난이죠. 가난은 좀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기회를 받은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죠. 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그에 반대로 부자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폭삭수가스다 보셨죠? 거기에 그 아이유 아버지가
그 와이프 문소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했지만 돈이 다더라. 내 손자한테 정말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데 내복 한 벌을 사주더라도 내가 사준 내복보다 부자 외할아버지가 사준 내복 면이 더 좋더라.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장면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고기를 먹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약수정이라는, 천호동에 있는 약수정이라는 삼겹살집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월급날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저 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삼겹살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 아니면 치킨을 먹었어요. 그때 치킨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 비닐에 이렇게 치킨 무가 들어있어서 국물까지 있잖아요. 그때는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실컷 먹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을 비누로 안 닦고 이제 휴지로만 닦으면 기름기가 남아 있잖아요. 잘 때 되면 또 배고파요. 치킨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손을 코에다 이렇게 쑥 갖다 대면 치킨 냄새가 나요. 네. 그렇게 행복했었던. 네. 다음 날 일어나도 코에다 갖다 대면 치킨 냄새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조던 9이에요. 9. 조던 운동화 농구화가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3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했어요. 그거를 제가 사달라고 엄마랑 실갱이를 일주일 넘게 했어요. 막 무릎 꿇기도 하고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 해도 엄마가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달라니까 저희 엄마가 화가 나서 엄마를 갖다 팔아라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엄마를 갖다 팔아도 조던 운동화는 못 사!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막 이렇게 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 둘째 누나가 얘기를 해주더라. 그때 엄마가 많이 울었었다고. 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가난은 생각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부자 삶은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가난이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 섭외대상 등급 기준표인데 신천지 섭외대상 등급표예요. 그래서 A급, B급, C급은 나와서 A급은 점수를 많이 주고 C급은 적게 줘요. 그래서 승급제인가 봐요. 자, A급 섭외대상은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리고 넉넉한 사람이 A급 대상자고요. C급은 누구냐면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좀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장애자가 C급이고요. 제일 밑에를 제가 오른쪽에 확대한 거예요. 섭외대상 등급 기준표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섭외대상 제외. 궁핍자. 네. 네, 신천지 관계자분 안 계시죠? 네, 이런 신천지. 네, 신천지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고. 궁핍자는 포교회 활동에서 제외한다고 하거든요. 가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네.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이제 뭐죠? 150세가 열렸어요. 이제는 아까 그 간극, 수익과 지출의 간극 점점 더 커지겠죠. 이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돈을 벌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이 맞지가 않아요. 다른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은퇴해도 아직 절반의 삶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또 준비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실명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왜냐면 물론 스마트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그 눈의 역할을 다해서 실명 될 때쯤 되기 전에 이미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70대 중후반, 80대 초반에 죽으니까 실명 환자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명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눈뿐만 그럴까요? 간, 위, 장, 관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양제 안 드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제 필수입니다. 이제 건강을 지키는 나의 어떤 그런 것도 바뀌어야 돼요. 삶의 패턴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 2보작, 3보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직장인들은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졌고요. 또 이렇게 요즘 최신 자료인데요. 인원 감축, 해고, 슬리마 이런 식으로 많이 직장이 좀 감축하고 있고, 또 창업자들도 이제 올해 100만 명이 넘게 폐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미 포화 상태고요. 창업도 답이 아니고요. 또 똑똑한 AI가 나오면서 점점 우리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죠. 이번 변수가 지나면 다음 변수가 온다고 하잖아요. 건강의 변수, 재정의 변수, 관계의 변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 살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MZ세대들이 어차피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옷 이렇게 쓰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요, 변수가 왔을 때 우리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수를 대비하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책의 저자이자 경제학자 투자자이신데요. 그분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부의 사사분면이라고 해서 바로 ESBI, 이 ES 구간은요,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의 구간이고요. 뭐 치킨 사장님, 의사, 변호사, 판사 뭐 다 이 구간에 있습니다. 노동 수입의 구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노동 수입의 구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95%의 사람이 이 구간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BI 구간, 부자의 구간이라고 해서 전 세계 5%의 사람이 이 구간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산 수입의 구간, 인세 수입의 구간인데, 이 ES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BI 구간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치킨도 쇠가 빠지게 튀겨보고 하지만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이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바로 이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 게이츠,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20년 뒤, 30년 뒤로 가면 내가 뭘 할까? 저는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메이의 비전을 받고 아메이를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삶, 라이프 스타일, 행복한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성공과는 그 질적인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하고 싶나요? 대통령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아메이로 성공하고 싶어요. 장관, 이게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고통받잖아요. 아메이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년 뒤, 30년 뒤에 돌아가서 제가 20대가 되면 저는 40대에 홍시성을 가진 여성분을 후원할 겁니다. 그리고 서시성을 가지신 분, 오시성을 가지신 분, 양치성을 가지신 분, 심시성을 가지신 분, 이런 분을 후원을 한다면 지금 제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쓸데없는 상상 그만하고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저는 이 네트워크의 힘을 알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저도 100% 공감을 하거든요. 아메이는 바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국내에 100개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해요. 회사, 제품, 수익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아메이 회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최고 신용 등급인 OA1이라는 등급을 갖고 있고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합니다. 미국 내 10개 회사밖에 없고요.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고 450여 종 이상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에이다에 이렇게 160만 평방미터에 우편번호 3개를 쓰는 이런 시설이 직접 있고요. 또 올랜도 매직 구단주예요. 이 스포츠 구단주가 된다는 건 그 공정성, 공익성, 도덕성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부자가 맡은 최초의 사례라고 해요. 이런 것만 봤을 때 우리 아메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대단한 회사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유튜브, 인터넷, EBS, SBS 이런 모든 곳에서 이 사업이 우리 아메이에 대해서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예전에 그 1세대 인터넷, 나우누리, 하이텔 뭐 이런 기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그 김희애 남편 한글 컴퓨터 이창진 그 대표도 모아놓고서 그 대표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이제 청문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는 뭐냐면 지금 IMF 시기에 이렇게 힘든데 너네 왜 실상도 없는 이상한 거를 갖고 와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인터넷 산업이 진짜 그랬나요? IMF를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됐죠. 저는 인터넷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비판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일부 아메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비판이다. 그래서 들을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을 볼게요. 저희 제품 정말 너무 우수한 제품들 많아요. 제가 아까 루치라이트의 강력한 힘을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 밖에 뭐 청정기, 정수기, 또 퀸, 또 원포원 우수한 제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원포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1998년도에 이제 국내에 중소기업가의 상생으로 들어왔는데
미국 아메이에서 반대를 했다고요. 너네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치아하고 퐁퐁처럼 디지드랍스처럼 품질 관리할 수가 있어? 못하면 하지 마. 그랬는데 지금은 100% 신뢰한다고요. 너무 품질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원펌부터 안 좋은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 별로잖아요. 그럼 제품 안 써요. 근데 반대로 제품이 너무 좋으면 제품을 계속 쓰게 되면 회사에 대한 감동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에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성분이 굉장히 이뻐.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한두 번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는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두 번 더 만났는데 이쁜 게 다야. 그러면 안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 별로면요. 회사가 별로가 돼요. 근데 제품이 좋고 제품에 대한 감동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회사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 제품의 감동이 누구보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전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아티스트리로 입문을 했습니다. 아티스트리로 입문을 왜냐면 반대할 때도 아티스트리를 썼던 이유가 아티스트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티스트리가 저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겨울에도 바르지 않으면 나가질 않아요. 무조건 선크림을 여성분도 화장하는 것처럼 저 무조건 바르는데 피부가 좀 민감해서 조금 안 좋은 거나 바르거나 깨끗이 씻지 않으면 바로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중세안, 오일로 세서 한 번 하고 폼크렌징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희 누나가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선크림을 써보라고 줬는데 이걸 딱 발랐는데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씻어도 트러블이 안 생겨. 정말 대단한 게 이게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에요. 모공을 막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봐서 굉장히 놀라서 차츰차츰 이제 아티스트를 늘려간 거죠. 스킨 로션으로 늘려갔고 그렇게 제가 아티스트에 대한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선크림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선크림이 토너 크림 있고 UV 프로텍터 그거 멀티 디펜스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토너 크림을 바르면 뭔가 이제 비비크림 같이 뭔가 바른 느낌이 살짝 있어요. 물론 이제 톤업이 돼서 좋은데 바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꾸안꾸 느낌. 뭐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른 것 같고 이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 디펜스랑 믹스해서 써요. 3대1로 그 톤업을 1 이렇게 믹스해서 쓰면 딱 바르잖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리더님 근데 혹시 뭐 바르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그러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실은 풀 메이크업 아니 풀 선크림은 풀로 바른 건데 아니요 그냥 눈곱만 뗐는데요. 뭐 이런.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그 정도로 이거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토너까지 되는 이렇게 믹스해서 한번 써보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더마 아키텍트 나오잖아요. 정말 들썩이고 있고요. 정말 너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예. 그럼 다음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아메이 수입이 어디에서 오나 바로 유통 구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요 200원에 제조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1000원에 전달이 되는 이런 유통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800원이라는 돈이 있죠. 이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대기업들이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모바일 쇼핑 같은 걸 만들게 되죠. 그런데 저희 아메이는요 200원에 제조하는 게 아니라 400원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 어느 제품을 선택하시더라도 하이엔드급 제품인 거예요. 원재료부터 달라요. 이렇게 400원에 제조를 해서 저희 같은 회원 소비자에게 700원에 주고요. 가운데 300원이라는 돈을 기금을 모아서 구정 광고나 기여도에 따라서 매출액의 35%를 캐시백으로 주는 그런 형태의 유통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1차 보너스 테이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데 사실 이거 처음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은 S라고 하고요. S가 나한테 전달했고 내가 A하고 B하고 전달했다고 가정하고 모두 20만 PB씩 썼다고 가정하면 S는요 총 4명이고 80만 PB죠. 80만 PB이고 저는요 제 밑으로 A하고 B가 저까지 해서 3명이고 60만 PB예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게 보면요. S는 12,000원이고요. 저는요. 24,000원입니다. S는 4명이고 80만 PB고 나는 3명이고 60만 PB인데 왜 S가 더 적지? 바로 구정 광고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A하고 B는 혼자만 썼기 때문에 6,000원인 거예요. 이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A하고 B도 나중에 많이 전달하면 나하고 스폰서를 역전할 수 있는 바로 이거는
노력순이고요. 선착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홍진희 스폰서님도 몇십만 번째 가입하셨는데 지금 1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하셔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1000만 PB를 달성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아메이는 바로 1000만 PB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시게 되면 SP고요. 3번 하시게 되면 GP, 6번 하시게 되면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라고 해서 PT라고 하고요. 연 3천에서 4천의 수입을 받습니다. 이런 PT를 2명을 도와서 함께 2명의 PT를 만들게 되면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3분을 도와서 PT를 만들게 되면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6분의 PT를 돕게 되면 바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아메이의 꽃이죠. 잠깐 자랑을 하자면 명문그룹 중에 명문그룹이 우리 위너스의 이 미팅장에 오신 거예요. 올해 한국 아메이의 13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이곳에서 7조가 나왔어요. 정말 서울에 있는 데가 아니라 서울대다. 박수 치셔도 되는데. 네. 정말 우리가 아메이를 알아볼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지금 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특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서 5년 플랜이고 무자본 무점포 노리스크에 부업 가능하고 시간과 노력 투자 자산 구축할 수 있는 윈윈 플랜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상속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상속이 전차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역사가 길어서 3세까지도 상속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내가 만든 어떤 이런 것들을 자산을 네트워크를 상속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메이는 그럼 뭐냐? 바로 아메이는 마트입니다. 생필품 프리미엄 마트. 그럼 아메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마트, 롯데마트, 지마켓에서 쓰던 것을 아메이로 체인지하는 거죠. 바로 소비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전달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제 친구들 이제 모임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1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저를 유독 공격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조롱하고요.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를 조롱하는 친구가 있어서 속상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제품도 제가 줘도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총각김치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아메이 총각김치 굉장히 맛있잖아요. 명절 때 하나를 선물을 해줘요. 어머니랑 먹으라고. 그랬더니 걔가 그 집에 가서 먹었는데 지 입으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것도 혹시 아메이 제품이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메이는 안 나오는 게 없네. 그러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더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 번 시킬 때 2개씩 이렇게 묶어서 배달이 되잖아요. 한 달에 2번씩 시켜요. 그러니까 너 하나에 3.5kg짜리를 그럼 그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만 먹어라 해도 그 알아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친구가요 너무 맛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이모한테 먹어보라고 한 거죠. 부산에 있는 이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배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씩 배달됩니다 그랬더니 식구가 없어서 하나만 달래. 아니 하나는 안 돼요. 그랬더니 알겠대. 그러더니 다음날 전화 와서 지인이랑 나눠 먹을 테니까 보내달래. 그래서 제가 부산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지인이 먹어보고 저한테 주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먼저 써보고 그 맛있는 경험을 친구한테 공유한 거고 친구가 이모한테 공유한 거고 그 이모가 지인한테 공유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수입으로 되는 이런 사업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네. 아메이 사업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에요. 바로 나무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하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이 나무를 키운다면 앞으로 폭풍이 불어쳐도 나한테 귀한 열매를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근간이자 핵심 가치예요. 자유가족 보상 희망. 이 중에 다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거를 꼽고 싶으세요? 저는 희망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미비하니까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제 친구는 저보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자영업하는 친구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는 친구는 뭔가 찌들어 있는 느낌이 있었고요. 자영업하는 친구들은 코로나 시기여갖고 뭔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얼굴이 좋아 보인다. 뭔가 좋은 일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메이를 통해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얼굴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일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가난해서 매일 라면을 먹고 있어요. 매일 라면을 먹고 있는데 1년 뒤에 정확하게 내가 만약에 매일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 참을 수 있잖아요. 뭐 즐겁게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지금 매일 소고기를 먹고 있어. 그런데 1년 뒤에 내가 라면을 먹게 돼.
그러면 지금 이 먹는 이 소고기도 맛이 없어요. 즐겁게 먹을 수 없어. 희망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메이가 저한테 그런 희망을 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꽂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그 모든 박스에 저런 표가 있죠. Helping people. 저는 저 말이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우리 창업자분의 책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빈자는 빈자를 도울 수 없다. 누구를 돕고 싶으시죠? 돕는 삶보다 돕고 싶으시죠? 그래서 helping people이란 말은 정말 내가 누구를 도우려면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요. 이 영상 하나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레이가 따고 올려 내가 봤을 때는 레이가 아주 딱이요 그냥. 고급 세단 시승한 아빠를 무시하는 듯한 딸이 포착됐는데 그래 한번 말씀만 만져봐봐. 하지만 아빠의 표정을 보면 너무 갖고 싶어 보이죠. 4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한 그는 개인 승용차조차 없었으며 고급 세단을 탄다는 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함께 우연히 벤츠 매장을 보게 됐고 타보기만 하자고? 타보기만 구경만 하는 거지. 그래 알았어. 가자. 시승만 해보기로 했는데 잠시 후 벌어진 일에 모두가 충격받았죠. 봐봐 지금 사람 없을 때 빨리 영상 찍자. 타고 싶으면 빨리 안 와. 빨리 저거 타봐. 저걸 타봐. 좋냐? 아빠? 좋아? 뭔가 지금 정신이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 하나뿐인 딸이 벤츠를 선물하기 위해 계획한 이벤트였던 것. 우리 아빠 이거 타고 있어. 이후 아빠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는데 기쁘기보단 딸이 차 할부 갚느라 고생할 걸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좀 몇 수십 분도 더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메이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 여행을 성취하게 돼서 이렇게 여행을 갔던 사진인데요. 첫 번째 여행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여행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치앙마이였어요. 치앙마이에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저희 두 번째 사진이 저희 어머니인데 치앙마이 갈 때 이제 어머니를 저희가 버킷리스트에 다 있지 않나요?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기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뭐 건강에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미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준 느낌이 들었었고 이 비행기 이륙할 때 제가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여행이었는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호텔방 이 침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제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넘어지신 거죠. 넘어지면서 여기를 어디에다 심하게 쪘어요, 눈을. 그래서 눈이 이렇게 완전 팅팅 부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밤새 우시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랬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밤 한숨도 못 잤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기억을 잘 못하세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한테 아야 내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밤새서 눈 시뻘개져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직원분들이 딱 보더니 이거 골절은 아닌 것 같다. 만약 골절이면 더 심한데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여행을 즐기셔라. 만약에 더 아프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최선의 치료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행을 즐겨라.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데 아 맞다 내가 이러려고 아미엘 했지. 지금 아미엘 여행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이렇게 여기 눈이 진짜 이렇게 시퍼렇게 부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 어머니가 정말 즐겁게 노셨고요. 저기 코끼리 타면서 우비소년처럼 저게 즐겁게 막 너무 재밌었다고 해요. 너무 재밌게 노셨던 광경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저 에메랄드 포럼 저희 위너스 동기 리더님들과 찍은 사진인데 1차, 2차 나눴었는데 저희 위너스에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저희 위너스인 거죠. 정말 대단한 그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 가서 찍었던 고급 호텔에 가서 애프터눈 티 또 크랩 요리 먹고 있었고요. 이거 왼쪽은 제 방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꼭대기 수영장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삿포로 여행도 다녀왔고요. 여기 우리 김효은 스폰서님이랑 서상훈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설원 위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또 우리 꼭 푸꾸옥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오른쪽도 제 방에서 찍은 거 너무 멋있죠. 여행에 대한 감동은 그래서 여행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오고요. 거기 직원한테 제가 이제 여기 여행 오시면 여기 짬밥 되시는 분들만 오시죠. 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니 아니라고.
되게 고급 호텔에서 저희는 묵잖아요. 직원분들은 그 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못 잔대요. 나가서 싼 방에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위한 여행인 거죠.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는 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여행이에요.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영선 리더님이랑 형제 파트너 리더님들이랑 이렇게 여행 가서 즐겁게 놀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끝에 사진 네. 또 홍진수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퍼스트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비즈니스석에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저 포스는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봤습니다. 네, 거의 다 왔고요. 네, 추가 수입이 되는 일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가난의 대를 완전히 끊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은 아메이밖에 없다. 우리 홍진희 스폰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돈 버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치킨 튀길 수도 있고 돈 버는 일은 굉장히 많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재정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진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싶기도 하고 가난의 대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우리 정말 가난의 대를 끊고 싶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기사인데요. 초등학교 고사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요즘은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이 어학연수다 뭐다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반에 몇 명씩은 수영장도 못 가본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빈부의 차가 심하고 가난한 친구들은 기회조차 못 받는 그런 삶인데 우리 자녀들한테 가난을 대물려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을 대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저는 가난의 대를 진짜 확실히 끊었거든요. 확실히 끊었습니다. 네, 제가 저기 아들이 저 하나인데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저는 진짜 장담하건대 확실히 끊었습니다.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셨잖아요. 자녀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도 가난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난의 대를 확실히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 제 등 보이시죠? 등에 위너스라고 글씨 크게 써 있잖아요. 제목은 비상하는 위너스. 제가 싱가포르 여행 가서 그렸던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비상하는 위너스. 네, 저희 위너스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위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위너스에서 함께 하신다면 그 천리마 아시죠? 천리마 궁뎅이에 붙어있는 똥파리도 천리마랑 같이 천리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너스에서 함께 붙어서 공부하시고 알아보신다면 앞으로 우리 삶이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더 있는데 그래도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하고 싶지만 그냥 오늘은 앞으로 네, 그냥 껐나요? 네, 더 하려고 그랬는데 껐네요. 네. 아니, 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껐셨네요. 그래도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곳 위너스에서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인생 펼칠 거라고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런 좋은 강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